한국 전자통신연구원의 이정돈 박사로부터 미팅용으로 왜 폴리아닐린 리퍼리를 전국을 이용한 특강 문제입니다. 이정돈 박사 일단 소개해 주시면요. 1982년부터 6년까지 연대 화학과를 교육하시고 88년 10년 연대 화학공대학 석사를 하시고 96년에 공대학 화학 박사를 하고 96년부터 97년까지 한국전자통신연구원의 포스트하고 있다가 27년에 동경동문대 오야마 교수님 대회 포스트하고 역시 또 그랬습니다. 그래서 98년부터 현재 한국전자통신연구원에 근무를 하셨습니다. 학교가 여러 가지 바꿔가기 쉬운 시간 없으니 더 쉬우셔서 많이들 하시는데 마지막 것입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대부분이 다른 국내 학교에서나 논문으로 발표된 내용들을 정리해가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리튬용으로 도핑된 폴리아닐린 제조와 이를 방법을 이용한 저런 방법을 여기 학교에서 보험사 학교니까 폴리아닐린을 리튬 솔트로 도핑한 보험사에 대한 얘기를 전달했습니다. 그에 대한 특성과 특성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하고 그 다음에 리튬 솔트와 도핑된 폴리아닐린을 이용해서 리튬 2차전지와 그 다음에 미덕슈 인베스트를 만들었을 때 스펙트를 알려드리는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저도선 보험사 같은 폴리머는 여러분들이 다 모두 잘 아실 겁니다. 올해 노벨상 이 분야에서 받아도 많은 분들이 잘 알고 있는데 전도선 보분자라는 것은 보분자이면서 금속처럼 전기가 통하는 보분자입니다. 그리고 도핑을 하고 난 후에 하이 컨듀웨이트 일렉트론이 볼륨 백성을 가해서 안드로플라이트에 있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전도선 보분자는 일반적으로 일렉트로닉 컨덕팅 폴리머와 이오닉 컨덕팅 폴리머로 크게 두 가지를 나눌 수 있는데 조금 전에 설명이 많이 있었던 볼륨 일렉트로라이트 이오닉 컨덕팅 폴리머에 속하고 저는 오늘 인트리직 컨덕팅 폴리머에 대한 얘기를 하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컨덕팅 폴리머는 종류 많이 알려진 폴리아세틸레인, 폴리피그로 여러 가지 저는 오늘 이 폴리아닐린을 가지고 실험을 했는데 폴리아닐린은 벤제노이드, 퀴노이드, 벤제노이드 마디가 그대로 나타나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봅니다. 근데 저 마디에 어떤 배열을 되어 있는 데 따라서 산화 상태가 되고 산화 상태에 따라서 여러 가지 구조가 가능합니다. 이 폴리아닐린은 도핑이라는 과정을 거치기 전에는 이와 같이 부도체입니다. 일반 부분자와 같은 부도체인데 여기에 프로톤을 계시죠. 즉 HCl 같은 프로톤이 계시고 수처리를 하게 되면 이 N자리에 H가 또 라디칼이 생성되는데 물리에서 이걸 플라운을 해서 이 라디칼이 생성된 이 라디칼이 풀리무 백본을 따라서 일로클라이즈 되면서 전기가 통하는 그런 구조입니다. 이렇게 했을 때 HCl 도핑을 하면 전도도는 약 50에서 80 정도 나오는데 H로 도핑을 한 경우에 이 H가 디프로토네이션 되는 그런 과정 때문에 전동에 사용되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H 대신에 리튬으로 도핑을 하였습니다. 리튬으로 도핑하는 경우에는 전도도가 CU 마이너스 이상 여러 가지 바꾸는 조금 이따 보여드릴게요. 이 정도의 전도도를 맞춰드렸습니다. 그럼 먼저 여러 종류의 리튬 솔트로 도핑을 하여봤습니다. 도핑한 방법은 도핑이 되지 않으면 필름을 전지에서 많이 사용되는 ECDMC, 그 다음에 이와 같은 리튬 솔트로 있는 솔벤트에 디핑을 해서 도핑을 할 수가 있는 도핑이 됩니다. 그랬을 때 이렇게 만들어진 도핑 용액적 전액이라고 할 수 있죠. 이 도핑 용액들의 이오닉 컨덕티비티는 이와 같은 약 10의 마이너스 3이상, 즉 10의 마이너스 3 정도의 전도들을 가지고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다음은 HCl로 도핑을 하는 경우에 많이 알려져 있는 것처럼 도핑을 폴리아닐린을 시즌을 잡는 바로 도핑이 많은 시간 내에 도핑이 되고 약 30분 내에 풀리 도핑이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리튬 솔트 같은 경우에는 약 10시간 정도가 지나야지 풀리 도핑이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리튬 솔트가 도핑이 되는 시간이 정도를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도핑된 풀리 아닌 필름들의 시간에 따라서 전도도 전 에이징 효과가 두 개를 알아봤을 때 HCL과 LiPF6로 도핑하는 경우에는 이와 같이 굉장히 스텝을 하는 경우에 LiPF6는 에이징 효과가 큰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전도성 모분대에서 전도가 어떤 식으로 일어나는 걸 알아보기 위해서 일반적으로 가장 많이 이야기하는 베럴레이즈 도핑 모델을 많이 이용하는데 여기서 이 식에서 N자리에 N이 1인 경우에는 원디멘셔널 베럴레이즈 도핑 모델을 사용하면서 설명하고 N이 2인 경우는 투디멘셔널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원, 이를 잡아도 이 식의 좋은 직선선을 보면 원디멘셔널인 것을 알 수 있는데 여기에서 대중적으로 도핑 치료와 HCL 모두 다 원디멘셔널 베럴레이즈 도핑 모델을 잘 따르는 것을 알 수 있었고 상원 전도도 값은 LiPF6 같은 경우는 0.57 정도의 전도를 나타내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들은 이와 같은 faktor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다음은 조금 전에 사용됐던 인추솔트 도핑을 할 때 인추솔트들의 농도에 따라서 전도를 도핑을 하여봤습니다. 여기에 사용된 인추솔트는 LiPF6, LiPF6 근데 여러 농도로 도핑 용액을 만들었을 때 이 도핑 용액들의 이온 전도들은 이와 같이 나타나고 있으며 농도에 따라서 좋은 특성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은 LiPF6와 LiPF4가 포로 도핑을 했을 때 도핑 농도에 따라서 전도도 값의 변화를 나타내는데 HCl 같은 경우는 10의 마이너스 상승에서 10의 마이너스 1 사이에 인슐레이트에서 메탈로 트랜지션이 있다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이런 HCl과 비슷하게 LiPF6와 LiPF4에도 이와 같은 인슐레이트 메탈로 트랜지션이 있는 메탈 리캐릭터를 가지는 트랜지션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리튬 솔트가 아닌 그럼 다른 열들은 도핑이 가능한가? 그에 대해서 일종의 원소들을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가능한 이런 솔트들을 생각했을 때 가능한 여부를 확인해 봤습니다. 여기 보시다시피 룸템퍼레처에서 진도들은 HPF6 같은 15.7 정도의 정도를 나타내고 그 다음에 LAPF6는 약 0.45 정도로 도핑 이루어지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KPF6, 이와 같은 경우는 도핑이 일어나지 않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양이온의 사이즈에 따라서 도핑이 되고 안 되고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 것으로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경우에도 시료들이 전부 다 원디멘셔널 베럴레이즈 도핑 모델을 잘 따르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리튬 솔트가 도핑된 풀리 아닌 그 물질 자체에 대한 얘기했습니다. 지금부터는 이 물질을 이용해서 리튬 2차 전지와 이동 캐패시티를 만들었을 때의 실험 결과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잘 아시는 전지는 양극과 음극을 그 사이에 일렉트로라이트에서 분리되어 있고 외부의 노즐로 이렇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리튬 2차 전지에서 양극으로는 리튬 NiO2, NiCO2, NiMnO2 같은 이런 메탈 옥사이드들이 많이 사용되는 반면에 인덕팅 필름도 양정극으로도 사용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네가티브 일렉트로드는 리튬 메탈, 그다음에 MCLB와 같은 그런 카본계들이 이용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렉트로라이트는 오전에 설명이 있었지만 필름 일렉트로라이트 이와 같은 것도 있고 솔트, 그다음에 솔벤트들이 사용되고 그다음에 리튬 이온 전지 같은 이와 같은 세퍼레이트들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여기 불분도식을 표시한 것은 제가 전지를 만들 수 있을 때에서 사용되는 것들을 표시합니다. 일반적으로 폴리머 일렉트로드를 받는 리튬 2차 전지에는 2차 전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가장 많이 알려지는 폴리아세틸렌을 예를 들어서 양극에는 이와 같은 반응들이 2차 전지에서 일어납니다. 그리고 네가티브 정도에서는 이와 같은 반응이 일어나왔습니다. 또 다른 중에서 이와 같이 이렇게 했을 때 많이 연구들 폴리아세틸렌 이것보다는 많이 폴리피롤, 폴리아닐린, 폴리파라필린 같은 것들이 많이 연구되어 있는데 아직은 좀 이런 캐패시티나 볼테이크, 그다음에 테스트를 얘기하면 아직은 성능이 떨어지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한번 제가 전지를 만드는 걸 가져가게 되면 1cm 제곱 전지를 많이 써요. 이와 같은 구조로 만들고 이와 같은 구조로 만들어서 스태킹을 한 다음에 완료를 전지를 포장을 해서 전지 선을 측정을 했습니다. 다음은 폴리 아닌 미충솔크보다 높은 폴리 아닌 필름을 필름에 시그널을 측정해야 하겠습니다. 시그널 측정했을 때 옥시데이션 이프가 확실하게 노는 걸 확인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리버스 필름가 굉장히 좋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2볼트와 4볼트 사이에서 완전히 풀린 옥시데이션 리더스 일어나는 것을 봐서 서더 에너지를 2볼트와 4볼트를 불사하면 델프더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폴리아닌 필름 폴리아닌 필름과 HCl로 도핑된 폴리아닌 필름에 대해서 디스차지 커버를 간단하게 이 같은 경우는 HCl로 도핑된 폴리아닌 필름을 ECDMC LiPF6의 전해액을 사용해서 사용하는 경우고, 이거는 ECDMC LiPF4를 사용하는 경우입니다. PF6는 중간에 넣어되는 점점점 시간이 늘어나는 것을 알 수 있고, 그렇지만 LiPF4는 처음을 제외하고는 바로 내추레이션 되면서 방전 시간도 훨씬 긴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반면에 폴리아닌 필름은 LiPF6, 미션 솔트로 도핑을 한 후에 그 다음에 ECDMC LiPF6로 전해를 사용해서 방전 곡선은 이와 같이 나타나고 있고, 그 다음에 BF4는 이와 같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LiPF6에 비해서 BF4는 10번 정도까지 대하면 방전했을 때 방전 용량이 점점 증가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용량으로 나타내보면 HCl로 도핑한 경우에는 전체적으로 봐서 LiPF4를 전해를 사용한 경우가 빨리 세츄레이션 되면서 높은 방전 용량을 나타내는 것을 알 수 있고, 30사이클까지도 해서 LiPF6는 증가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리튬 솔트 도핑한 폴리아닌 필름을 이용한 그 전지는 LiPF6는 높은 상태에서 시작해서 조금 증가하다가 15사이클 정도 세츄레이션 되는 것을 알 수 있고, LiPF4는 낮은 데서 시작해서 점점 증가하다가 약 15 정도에서 이렇게 세츄레이션 되는 것을 알 수 있으며, LiPF6의 경우에 지금 현재는 약 50mAh 정도의 방전 용량을 가지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유충 도핑된 폴리아닐린 필름을 가지고 전지를 만든 경우고, 이거는 지금 파우더로 전지를 만든 경우입니다. 파우더를 만들어서 방전 곡선을 이렇게 봤을 때 한쪽에 있는 건 지금 보존제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 보존제를 10% 사용했을 때 보존제를 사용한 경우가 방전 시간이 훨씬 길게 나타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약 20%의 보존제를 집어넣었을 때 방전 용량이 약 100 정도로 좋은 사이클 라이프를 보이고 높은 방전 용량을 나타내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앞에서 잠깐 언급이 된 얘기지만 필름과 그 다음에 파우더, 그 다음에 HCl과 리튬 솔트가 도핑된 시료들의 고분자 전극의 성능을 간단하게 비교해보면 확실히 필름보다는 파우더 쪽에 훨씬 성능이 낮고, 그 다음에 HCl보다는 PF6가 도핑된 경우가 훨씬 더 성능이나 우수함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와 같이 고분자 전극, 폴리아닌 전극을 사용했을 때 그 전극에서 어떤 반응이 일어나는가를 생각해봤습니다. 지금 현재 리튬 솔트가 도핑돼가지고 여기 라디칼이 형성된 이 초기 상태에서 외부에서 프로토를 가해서 충전을 시켰습니다. 충전을 시킬 때는 여기에서 전자 하나를 띄어내야 되는데 전자가 떨어질 곳은 여기밖에 없습니다. 여기서 전자가 하나 떨어지게 되면 이 사이트가 한 개 줄고, 그 다음에 이와 같은 라디칼이 형성이 될 겁니다. 이 라디칼이 형성이 됨에 따라서 처음보다는 전도도가 더 증가할 거예요. 왜냐하면 이 라디칼이 증가해요. 그 다음에 엄폐한 일렉트론이 생겼으니까 ESR도 더 증가할 거예요. 그 다음에 이 N 플러스의 위치, N 플러스에 해당되는 것을 XPS로 측정해보면 거기에 해당되는 위치의 피크 포션이 증가할 겁니다. 그리고 보호되는 것들을 확인하여 봤습니다. 그랬을 때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LiPF, LiPF6, 여기 LiPF6인데 여기 정도는 0.5가 정도 길로 5.30만 보증에서 0.03으로 증가하는
XPS 보셔서 33.5에서 지금 33.5에서 이게 증가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15.8에서 여기 포션도 증가로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 제가 수치를 쓰지 않아서 프린트하는 과정에서 미스가 됐습니다. 그리고 ESR 피크도 보면 여기 검은 상태인 초기 상태보다 충전하고 난 이후에 이렇게 피크가 증가하는 것으로 봐서 좀 전에 말씀드렸던 그런 반응 메커니즘이 점검 내에서 일어나지 않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슈퍼 캐패시티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들 잘 아시겠지만 이 일반적으로 컨벤셔널한 고전 캐패시티는 파워 덴시티는 굉장히 큽니다. 그렇지만 에너지 덴시티가 굉장히 작고 그 다음에 전지 같은 경우는 에너지 덴시티가 굉장한데 파워 덴시티가 낮습니다. 그 두 고전적인 캐패시티와 전지의 그 중간 영역에 해당되는 저는 소자로서의 기능을 하는 게 바로 슈퍼 캐패시티입니다. 이건 이 슈퍼 캐패시티는 다른 말로 일렉트로닉한 캐패시티라고도 얘기합니다. 이 슈퍼 캐패시티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고전적으로 사용했던 차지 가운데 사용되는 유니체의 차지 세퍼레이션에 의해서 차지 세퍼레이션이라는 일렉트리컬 WS와 그 다음에 차지 트랜스퍼 그 안에서 옥시데이션 리덕션의 산화하는 반응을 이용하는 슈더 캐패시티, 다른 말로 리덕션 캐패시티라는 두 종류로 나눌 수 있습니다. EDLC는 일반적으로 고전 캐패시티에 비해서 증거 물질의 표면적을 극단적으로 표면적을 최대한 넓힌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주로 액티베이트 카본 파이브를 많이 사용하는데 리덕션 캐패시티에는 주로 이 메탈 옥사이드들이 많이 알려져 있는데 이 메탈 옥사이드 중에서 이 루테늄 옥사이드는 지금까지 참고로 알려져 있는 768g 정도의 흑염이 분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루테늄 옥사이드는 값이 되어 있기 때문에 많은 연구자들에서 이 옥사이드, 마그마 옥사이드는 연구되어져 있고, 하지만 저는 이 메탈 옥사이드가 아니라 훨씬 더 제조하기 쉽고 여러 가지 가공 구성하는 폴리아닌 폴리머를 사용했습니다. 컨덕팅 폴리머를 사용했습니다. 그 중에서 이 폴리아닌 사용했는데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이 줍솔트가 폴리아닌을 가지고 슈퍼 캐패시티를 만드시는 결과를 봤습니다. 컨덕팅 폴리머를 이용한 슈퍼 캐패시티에는 크게 세 가지 타입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스매치 슈퍼 캐패시티죠. 차지 스테이트를 풀리, 피드오프된 폼하고 언더오프된 폼을 이용하고 비슷한 상태에서는 양쪽 다 피드오프된 폼을 사용하는 이 타입 1에는 전압이 약 1V 정도 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타입으로는 스매치 슈퍼 캐패시티를 해서 차지 상태에서는 풀리 피드오프된 폼이고, 그 다음에 언더오프된 폼을 이용해서 비슷한 상태에서는 양쪽 다 피드오프된 폼으로 만들어주는 이런 두 번째 타입입니다. 이거는 약 1.5V 정도의 전압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스매칭 슈퍼 캐패시티인데 이거는 차지 스테이트에서는 피드오프된 폼하고 엔드오프된 두 폼을 이용하고, 그 다음에 차지 스테이트로 언더오프된 폼을 갖습니다. 그리고 이때의 전압은 약 3V 정도로 지금 현재는 가장 여러 가지 면에서 우수하다고 알려졌습니다. 저는 오늘 이 스매치 타입 1에 대한 얘기를 하겠습니다. 캐패시티를 만드는 일렉트로드는 왼쪽으로 폴리아닌이 인터컨덕터 바인더를 사용했고, 일렉트로라이트는 ET4N BF4를 아스콘 니트를 이용해서 사용했고, 그리고 세퍼레이터를 P2N을 이용해서 만드는 것은 아까 전지에서 사용한 것은 이와 같이 사용하고 실내화해서 사용합니다. 제가 슈퍼캐패시티를 전극에 슈퍼피를 사용하는데, 이 슈퍼피는 카본 계열인데, 카본도 EDLC와 같은 캐패시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영향이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까 미리 알아봤습니다. 알아봤을 때 결과적으로 약 1.5페라G 정도밖에 성능을 나타내지 않기 때문에 나중에 값을 보시면 알겠지만 이 값은 전체적으로 어떤 영향을 미치는 게 아주 적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사용된 전해액에 대한 특성을 알아보기 위해서 여러 가지 항목이 가능하지만 저는 이 솔트 두 가지만 비교해봤습니다. ET4의 VF4를 사용하는 경우하고, 그 다음 ET4의 CF3 SO3를 이용해서 사용해봤는데, ET4의 VF4를 사용한 경우가 ET4의 CF3 SO3 사용한 경우에 보다 훨씬 더 내부 저항이 훨씬 작은 것을 알 수 있고, 디스차지 캐패시티도
훨씬 더 T2.B BF4가 훨씬 큰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 T2.B BF4를 사용해서 노이즈를 만들었습니다. 이거는 HCL로 도핑한 폴리 아니린 필름에 대한 테스트입니다. 이 테스트 때 방전 용량을 보면 약 40kg 정도의 용량을 나타내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은 LIPF6로 도핑된 폴리 아니린 파우더를 양쪽의 전극으로 사용해서 슈퍼 테스트를 만들었을 때 먼저 CV를 측정해 본 결과 약 3V 이상에서는 이와 같이 내부에 전해액이나 다른 것들에서 디컴포지션을 알 수 있고, 그 다음에 1V와 2V 사이에 보면 또 구간이 좁고 넓이가 좁은 걸로 봐서 캐패시턴스로 전압 축적 용량이 굉장히 적고 전압도 많이 떨어질 것을 예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임피던스 측정의 결과 내부 저항이 전체적으로 내부 저항이 약 17.1mm 정도 굉장히 적은 저항을 나타내고 이상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은 디스차지 컷업 레인지를 0.0에서 0.01V 했을 경우에 디스차지 방조 복수입니다. 방조 복수입니다. 앞에서 예상했던 것 같이 10에서 예상한 것 같이 2V에서 그렇게 떨어지다가 이렇게 방조 복수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즉 이 부분은 전체적으로 캐패시턴스의 용량에 크게 영향을 안 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1.0V부터 0.01V로 컷업을 해서 했을 때 커런트 덴시티를 바꿔가면서 방조 복수를 커런트 덴시티가 증가에 따라서 정된 시간도 짧아짐을 알 수 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수명을 보면 약 9,400까지 했을 때 초기 용량이 105 정도 되고 285 정도 되는데 이와 같은 방전 용량을 텔레토그램 정도의 방전 용량을 나타내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여러 가지 데이터를 쭉 나열해서 빨리 설명을 드렸습니다. 우선 폴리 아니린 일반적으로 많이 알려져 있던 프로토 에시드 도핑만 되는 게 아니라 유순솔도 도핑도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줬고, 그 다음에 이 유순솔도 도핑된 폴리 아니린으로 유순 2차 전기에 전도 물질로도 사용할 수 있으며, 그 다음에 이거 테스트에 전도 물질로서도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양쪽에 다 사용할 수 있다는 것으로 봐서 제가 전기가 앞에서 발표를 했습니다. 이와 같은 구비를 전도골을 문통전도로 사용한 그 하이브리드 시스템도 얼마든지 가능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리튬 2차 전지에서 고분자 전도로서 리튬 2차 전지에서는 앞으로는 이건 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일반 메탈 옥사이드에 사용할 전동 물질에서 사용하는 카본 종류 같은 바인더 대신에 이런 전도성 고분자를 사용하면 전도성 고분자 자체도 방전 용량을 가지기 때문에 성능을 향상시킬 수 있을 거라고 예상이 되고, 그 다음에 또 다른 고분자와 컴포짓을 하면 그 성능을 업시킬 수 있을 거랍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앞으로는 더 쉬운 리덕스 리액션이 리버스 하게 일어날 수 있고, 그 다음에 한 개의 전자만 떨어지는 게 아니라 2와 3 일렉트론도 리액션도 가능한 그런 고분자를 디자인하고 만들게 되면 훌륭한 전동 물질로서 가능할 것이라고 예상됩니다. 그리고 슈퍼컴퓨터 때에서는 아까 스토리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N 도핑이 가능한 필름을 케미컬에 합성을 해서 대량 생산을 해서 많이 사용할 수 있는 그런 N 도핑 필름을 만들어야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액티브 카본처럼 이 폴리머 자체도 액티베이트 시켜서 사용하면 더 성능을 줄일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은 걸 하면서 앞으로 가능성은 쉽고 빠른 리덕스 리액션이 일어날 수 있는 고분자들을 여기 보이신 다른 고분자 정보하시는 분들의 수업을 들어서 과연 앞으로 훌륭한 고분자가 전도